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에 처음 찍던 영상들이 그리스철학이랑 또 과학과 동시에 동양철학도 찍었었죠. 근데 그건 이제 판서가 이제 좀 이제 힘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힘으로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 감각 잡고 이제 힘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못했고. 근데 그때 이제 최한기 선생에 대해서 판서로 이렇게 짧게 했던 적이 있죠. 오늘은 말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동양철학에도 관심이 많고 하냐면은, 그 정량화, 근대의 정량화라고 하는 걸 제외하면은 그 문명적으로 한자 문명권이 그레코로망 문명권에 비해서 근대 이전까지, 심지어는 아편 전쟁 그 즈음까지도 전체적인 면으로 뒤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네, 그때 이후로는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막 따라잡으려고 막 하고 있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걔들 오랫동안 쌓인 그게 있어서, 이를테면은 샌델이나 롤스 이런 정의론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왜 읽기가 어렵냐면은 아테네랑 로마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쉽게 이렇게 그쪽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한자 문명권 사람들은 사실은 한자 문명권의 그 내용도 잃어버리고 또 그쪽 내용도 늘 새롭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특히 기, 이 기론 중에서 기라고 하는 것이 어, 상당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량적 설명이 아닌 상당한 곳에 설명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 가면 좀 이상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 기에 대해서 이제 막 다룬 것도 무조건 형이 하학적인 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뭐 몇 번 판서로 다룬 적도 있죠. 초반 말고도, 그죠? 장제, 기 이론론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에서부터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기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주기론적 주리론 해서 이 선생님도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고 예전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항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자 문명권 내에서도 좀 특이한 인물이죠. 최항기, 기학, 기학을 이제 아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좀, 이분이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거의 나오기 힘든 그 당대에 19세기 진짜 조선이 엉망인 그 시기, 세도정치 시기를 통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불러도 안 와. 안 나가. 또 그럼 과거라도 봐라. 안 봐. 근데 그 부른 사람이 영의정이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뭐 진짜 국보급 실력인 거죠. 아니 갑자기 국보급이 나오네. 여기서 뭐 작업을 하느라고 국보급 연기력 뭐 이거를 캡처한 걸 프린트를 하고 하면 갑자기 국보급이 나오는데, 국보급 약간 국가를 경영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국가를 경영했던 분들에 비해서 지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책을 계속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럼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이 청나라잖아요. 그럼 별의별 자연과학, 자연 철학, 뭐,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 뭐, 이 구미권의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흡수가 되는 거야. 독서를 통해서, 엄청난 독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기학이라고 하는 것. 그 기학은 뭐, 이가 어떻고, 기로 막 이렇게 막 몸 뜨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학은 이 한자 문명권에서도 되게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이론론적인 생각은 늘 있었고, 근데 그게 이 형이사학적인 그 틀, 받침을 해주는 그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가 워낙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한의학, 동양의학에서도 쓰이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데에서도 치료도 받아보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더 정량적인 것에 대한 그걸 좀 더 선호하죠. 물리학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이분의 기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은 이분은 성리학적인 본유관념이 아예 없어요. 일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 기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중세의 그 수도원들 도미니코나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있었던 오컴의 면도날, 유명론, 실제론 여기서 이에 대해서 유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기 그것도 완전히 그냥 이런 뭐랄까 백지 상태에서 외부의 것들 요걸 통해서 뭔가 지식이라든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거의 영국적인 생각을 그때 하신 거죠. 영국이나 미국.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그때 이렇게 가면서 1800 한 몇십 년대 갈까? 그러니까 영국의 생각이 미국으로 가던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실용주의랑 진화론이 미국으로 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또 그 밑바닥으로는 청교도 그거랑 조금 다른 결의 생각도 같이 갔지만은 정신에 작용하는 어떤 생각들도 같이. 근데 이분이 거의 그 동시대사 분인데 일단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했던 분이고 영국의 바로 그 경험론자들이 그리고 영미권의 학자들이 인식에 대해서 끝까지 가본 다음에 실용주의가 됐잖아요. 그거랑 또 거의 일치해요. 한자문명권에서는 그런 식의 그런 중국 사상이나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분은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지만 나 안 한다. 간지 죽이지. 그리고 맨날 책만 보는 거야.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엄청난 그 재산을 다 책값으로 쓴 거야. 그때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도서관에서 보면 되는데 전 책값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한문이 사실 그 이렇게 공부해도 어렵더라고요. 한자 공부하기도 힘든데 한문에서 그 최한기 선생 또 보면은 용어가 어려운데 제가 한번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형질지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뭐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본유적으로 성리학적인 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 인의예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게 찍는 동안에 전환이 안 되는데 옥탑이랑 3층 사이 비상구 이런 표시등이 있어요. 이 빛을 봤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죠? 그 조금 이후에 고종 때 왔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네.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 우리 그 최항기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기론적인 걸로 이게 무슨 뭐 이거에 대해서 관념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요거 있는 거 자체가 일단 사실이야. 그죠? 그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질지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습염이 된다고요. 습염이 뭐냐면은 습은 이렇게 진울대사가 습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도노 다음에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습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이거 지금 햇빛이랑 다른 것들이 있네. 여기도 있고 이 밑에 층에도 또 있는 거야. 저기도 있네. 그죠? 습이 되는 거야. 습. 습이 되고 나서 습염. 염은 이제 염색할 때 이렇게 점점 물드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라고. 영국의 경험론처럼. 그 다음에 그게 형질지통이고 추측지통.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거 이제 싹 사람 없을 때 딱 뛰어보는 거지. 아, 그럼 배선이 막 보이네. 배선이 보이고 다 저기랑 여기는 다 공통적이야.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어. 이게 뭐가 지나가나 보다. 지나가면서 이 햇빛 같은 게 나오나 보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뭐 책도 보고 하면서 이분은 이 추측지통에 실제로 이거 뜯어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학에 대한 이론서들 이런 거 보는 것도 다 추측지통으로 넣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경험론적으로 체득된 것들은 다 나에게도 흡수돼서 쓰일 수 있다. 본유관념적인 건 다 제끼는 거야, 무조건. 아, 전자기학 책을 봤더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옛날 거라면은 뭐 필라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에디슨 거라면 이런 건 지금 다 LED겠지, 그지? 그러면 요 LED 이거에 대한 걸 내가 푸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처음에 스드메 과정이 있었죠. 세 단계예요, 세 단계. 그다음에 추측지통 이걸 통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바로 그 추측지리와 추측을 한 이치, 이 갈짓자 쓰는 거예요. 그 이치와 6에서 2가 나오는 거란 거야. 경험에서. 기에서 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뭐랄까 유명론적인 어떤 것이 나오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은 유행지리 실제 것들과 맞춰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도서관에 있는 몇 개뿐 아니라 집에 있는 LED 등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보는 거지.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맞아? 아, 그럼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네. 이런 생각을 구한말에 그분이 활동하던 때가 세도정치기예요. 세도정치기. 막 국가의 그 재상 제의를 받고 그때는 실제로 그 재상이 국가를 운영하는 세도정치기의 왕들은 진짜 좀 노답들이었거든요. 그런 좀 직전에 정조 같은 이제 정조대왕님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진짜 노답들이고 뭐 홍성대문이나 고종이나 좀 그렇죠. 네, 그런 시기에 왜 안 나갔을까? 아마 이런 건 정치 컨텐츠니까 하지 말고 정치라기보다 역사 컨텐츠니까 그것도 뭐 나름 이유는 있어요. 이분이 어떤 계열 그 계합파 중에서도 계열이 조금 다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에 비해서
나갔을 때 그 세도 정치기에 나가봤자 내가 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독서하고 저술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몰두했고 연구자였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연구한 거야. 과거도 안 봤어. 과거라고 하는 뭐 진사가 되고 이런 것도 없고 혼자서 그냥 이런 건 없었지 그때는. 나 그런 거 가져가면서 인식의 과정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거의 영국 경험론적인 데까지 간 거죠. 오늘은 기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